우리 삼천당제약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네, 어제 여러분 다들 보셨죠? 반등이 크게 나와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한숨을 좀 돌렸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이틀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쟁이 사실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라크 전쟁, 코로나, 러우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이런 매크로 변수로 시장이 급락을 보였을 때는요, 항상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삼천당 제약 관련해서 좀 신경 쓰이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 매크로 이슈가 커졌을 때 나온 게 좀 다행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개장 전에 미리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들어보시고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번 기사에서 문제로 제기한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의 연장, 두 번째는 정정 공시 반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가를 나눠서 계약을 발표하는 방식이에요. 삼천당 제약이 과거 계약에서 여러 차례 계약 종료 시점을 연장했고 또 계약 구조도 정정 공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정해 왔다라는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언급된 사례가 2026년에 체결됐었던 미국 BPI 계약이에요. 이 당시에 삼천당 제약은 제네릭 7개 품목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 구조가 마일스톤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또 결과가 나오고 허가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단계별로 돈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일정이 연장된다?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공시에 따르면 체외 시험 종료 시점이 2029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22년, 23년, 그리고 25년, 26년까지 계속 뒤로 밀렸어요. 즉, 시험 일정이 계속 뒤로 늦춰졌다는 얘기죠. 이 늦춰지는 과정에서 정정 공시가 5차례 나왔고, 실제로 확인된 수익은 이 체외 시험 완료에 따른 6억 원 수령이 전부다라고 기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계약 구조상으로는 이 수백억 규모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이 됐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확인된 금액은 사실 여기에 일부분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 계약이라는 게 일반 제조업 계약처럼 도장 찍으면 바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임상과 허가, 판매 이 세 단계가 이어져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도 꽤 많긴 해요. 비슷한 사례로 미국 글렌마크 계약도 이 FDA 허가 과정에서 일정이 여러 번 연장됐었대요. 결국 이 앞에 기사에서 지적하는 핵심은 기대감은 계속 이어졌지만 실제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사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가계약 구조인데요. 여기서 언급된 계약이 바로 이 바이오시밀러 SCD 411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본 계약이 아니라 이 바인딩 텀시트라는 형태로 발표가 됐어요. 자, 이 단어가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본 계약 전에 계약을 진행하겠다라는 합의 문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 계약도 진행 과정에서 정정 공시가 여러 번 나왔다는 거예요. 임상 결과 보고서가 지연되고 또 주사기 테스트가 또 지연되고 이런 이유들로 본 계약 체결 시점이 계속 뒤로 밀렸단 거죠. 처음에는 2023년 2월에 이 연초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이것마저도 이후로 일정이 연장되면서 실제 계약 시점은 더 뒤로 밀렸어요. 여기에 또 지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뭘 지적했냐 보시면 추가적으로 계약 국가 또 공시에 명시된 계약금에 대해서까지 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처음 발표 당시에는 유럽 15개 국가가 언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 본계약 단계에서는 5개 국가로 진행이 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계약 규모가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왔죠. 다만 바이오 계약은요. 국가마다 규정과 허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뭐 국가별로 나눠서 체결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아직 좀 찝찝하단 거죠. 여기에 또 지난달에 이 삼천당 제약이 경구용 GLP-1 치료제 제네릭 관련해서 유럽 10개 국가 독점 공급 및 판매 계약을 508억 원에 체결한 공시 떴던 거 다들 보셨죠? 그런데 같은 날 배포된 회사 보도자료에서는요.
총 계약 규모를 약 5조 3천억 원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공식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기사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두고 과잉 IR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우리 삼천당 제약에게 이런 얘기들이 정말 큰 악재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나왔던 이 기사들만 보시면 뭐 계약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계약 규모가 과장됐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에서 여러분, 기사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죠. 바로 주가가 반응했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시장이 이 기사를 심각한 악재로 받아들였다면 한 번 더 크게 무너졌어야 하거든요. 근데 또 타이밍이 이런 전쟁 이슈와 겹치면서 이 악재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묻혀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건 뉴스 하나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수급이 들어오는지 또 어디서 매도 물량이 나올 건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는 이 기사 얘기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매매 기준과 매수 타점을 하나씩 정리해 볼 시기입니다. 시장의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 바이오 브릿지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이 매매 타점과 대응 전략 다 정리해서요. 문자를 통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거 리딩방이나 텔레그램방 운영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관심도 없고요.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문자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참고만 하셔도 여러분들 계좌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문자 보내드렸었는데 혹시라도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 집계 중에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이 알림 신청 방법을 정리해뒀습니다. 우선 저희 바이오 브릿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팝업창 뜰 겁니다. 여기서 허용 누르시면 문자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여기서 전송 버튼 그대로 누르시면 끝입니다. 여러분, 3초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돈 드는 거 하나 없는 이 문자 서비스. 그냥 부담 없이 이럴 때 신청하셔가지고요. 앞으로의 시장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정 전문가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